탄핵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게 민심이다. 여기에는 동의를 하지만 총선 전략으로 탄핵을 발의해놓고 모이자라고 했을 때 오히려 역풍이 불어서 탄핵을 못하는 것보다는 더 지혜롭게 해서 실제로 탄핵을 이끌어내는 것이 더 지혜롭지 않냐.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안진걸 소장 의견 들어볼까요?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박근혜 퇴진 비상국민운동 때 제가 대변인이어가지고 네. 그 탄핵 전 과정을 지켜봤는데요. 신기 변호사님의 지적에 맞습니다. 결국은 제도 정치 내에 어떤 정변의 시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민심의 거대한 폭발이 제도 정치를 변화시키고, 제가 집회할 때 가보니까 뭐 안철수 의원도 나오고 국민의힘의 이제 전 당원도 나오고 막 이런 상황이 되면서 이제 탄핵이 이루어졌던 건데, 저희들 고민도 밖에서 탄핵을 외치고 퇴진 운동을 하는 분들 만나보면 그때는 여론의 한 7, 80% 정도가 일관되게 지지를 했거든요, 탄핵을. 근데 지금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 여론조사는 정권이 무서워서인지 지금 여론조사에서 안 하고 있는데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작년에 KBC가 한번 한 거에 한 55% 근접하게 탄핵 찬성 여론이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고지고대로 믿는다 하더라도 50에서 55% 정도 찬성으로는 탄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탄핵이라는 아주 비상한 최후의 수단을 가동하려면 실제 국민의 7, 80% 정도의 동의는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고민도 깊습니다. 그런데 제도야당의 고민은 더 깊겠죠. 그래서 탄핵을 할 힘을 실어달라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또 정치권 안팎에서 탄핵이나 퇴진 동맹을 만들어가지고 총선 때 그 부분으로 지지를 받겠다. 근데 저는 뭐 그것도 굉장히 좋은 전술인데 탄핵만으로는 저도 안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의 민생경제 이슈에 대한 대안을 내놔야죠. 그저께 이재명 대표가 청년들 교통패스 3만 원이면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거 행사를 봤는데, 뭐라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금의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시대에 대한 대안을 내놓으면서 이것을 하지도 않고 정치도 엉망이고 나라도 망치고 있는 윤석열을 몰아내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힘을 실어달라.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제도 정치 세력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저도 고민해 봅니다. 근데 다만 분명한 것은 지금 최근에 기본소득당, 그 다음에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 등 그 소수 진보 야당들은 탄핵을 정식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도 의원들이 탄핵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국민들이 호응해서 실제 탄핵까지 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민영배 의원한테 제가 직접 여쭤봤습니다. 민당 내나 국회 안에 한 50명 정도가 지금 탄핵에 찬성한다고 추정이 된다는데, 그건 추진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총선제는 안 되겠죠.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추진 과정에서 총선 때 국민적 어떤 호응이나 지지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있다고 봅니다. 이 정권 말이 되면 정권 내부의 은밀한 그 비리들이 이제 폭로가 되잖아요. 그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 같은 경우도 최순실의 여러 그 부적절한 행동들이 다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엄청난 분노가 끌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탄핵으로 가는 거였는데, 지금 이 윤석열 정부도 1년 6개월 남짓밖에 안 됐는데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결국 지금 벌써 이제 처가 문제가 관련돼 있는 의혹이 양평 고속도로부터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광역자치단체하고도 상당히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다는 게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고요. 총선 앞두고 유력자들하고 연관된 여러 투서들이 막 나올 거예요. 그럼 결국 권력 내부의 문제들하고도 연관이 될 겁니다. 근데 이런 구체적인 어떤 비리나 부정부패에 관련된 부분이 뭐라도 하나 나오는 상황이 된다. 이게 딱 떨어지는 게, 이건 완전 난리가 나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만약에 이런 게 있는데도 무마가 된다? 이건 무마가 안 될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상황은 전부 다 그 어찌 보면 뇌피셜에 가깝고, 그 다음에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있어서 대단히 소통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무슨 인사를 추천해도 말도 안 되는 인사들을 추천하고, 경제는 엉망인데 외국이나 나가고,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맞나, 이런 정도의 그건 가 있지만, 국가 권력이라는 걸 가지고 정말 어떤 무슨 부정부패, 거대한 부정부패의 일단이라도 드러난다, 이렇게 되면 이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정치적으로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탄핵을 전면적으로 걸어서 공세를 하는 게 오히려
그 보수 결집을 유도할 수도 있는 예.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도 요 두 분의 말씀에 조금만 첨언을 하면 저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라는 것이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이게 어렵게 일궈낸 직선제 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무능하고 보기 싫어도 국민들은 내가 뽑은 대통령을 정치인들끼리 끌어내린다는 거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아니 탄핵의 성역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했으면 당연히 끌어내려야 되는 게 민주국가 원래 맞는 건데요. 저도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에는 이것이 공소장이라는 것을 통해서라도 어느 정도 실체가 나와야 됩니다.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당화에 대해서도 초반부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녹취, 뭐 체리따봉 문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국민들이 진짜 심각하구나를 느끼면서 여론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뭐 안진걸 소장님께서 가장 많은 고민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저도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을 생각하면은 단 하루라도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 좀 안 되는 게 현실적인 상황인데 이것을 어떻게 정말 효과적으로 국민들의 만족스러운 결과를 끌어내느냐는 조금 더 신중하게 잘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뭐, 워낙에 많은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니까요. 자,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인수위 시절에 양평 게이트와 관련된 사건이 기획되고 실제 실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하면 탄핵감입니까? 아닙니까? 만약에 완벽하게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실이 폭로가 되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 무감각해져서 하도 사건이 많이 터지고 있으니까 김건희 여사나 김건희 여사 일가가 어떤 일을 벌였는지 나오더라도 또 가짜뉴스, 공산전체주의 세력으로 몰아버리고 또 어떤 사안은 의도적으로 언론이 보도를 해버리지 않습니다. 여론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민심을 정확하게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하나하나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탄핵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저는 이거 법리적으로 따져볼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탄핵의 이야기 핵심은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자기 역할을 못한다는 거고 김건희 여사가 하고 있는 일련의 행동들이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배우자로서 제대로 국정 운영을 보필을 하고 있지 않다. 워낙에 사적 비리나 권력 사유화가 심하다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뭐 범법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주변 인물들이 벌이고 있는 일련의 사안들이 사실상 국정농단과 거의 유사하다. 이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탄핵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일반적으로 많이 통용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그 정치권이 제도적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건 공감하면서도 밖에서 이제 이것을 연구하고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미국에서도 조 바이든 대통령 공화당에서 탄핵 추진한 게 그 몇 가지 사유가 있는데 아들에 대한 수사 방해 건이 들어있거든요. 헌터 바이든에 대한.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공직구 수사하는 경찰을 침식에 불렀고 경기 남부경찰청장이 계속 교체되더니 결국 완전히 봐주기 기소한 것은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나중에 검찰이 일부 죄를 추가했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빠져있다는 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최상병 사건은 많은 법조인들이 이건 대통령이 직접 막 화를 내면서 국방부 장관한테 전화까지 했다는 게 지금 계속 흘러나오니까 아 그건 정말 박정훈 수사단의 수사를 방해했구나. 구체적으로 직권남용한 사례로 꼽힙니다. 거기에다 이제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거기는 취임 전일도 아니고 취임 이후에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그 부부 일가의 땅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고속도로가 휘었고 그것이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고 그 과정이 지금 세금도 계속 쓰여지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좀 더 밝혀져야 될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그리고 곧 뭐 내부에서 폭로자도 저는 나올 거라고 보는데 아주 심각한 탄핵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최근에 잔고 조작 관련해서도 김건희 여사가 많이 개입됐는데 아예 수사조차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것도 많이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만 최종 결정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들이 하십니다. 7, 80%의 공감 정도가 없으면 탄핵이 실제 쉽게 추진되기 쉽지 않죠. 자, 밖에서 저희들은 투쟁을 열심히 하겠지만요. 예. 탄핵을 고리로 연대해서 총선을 치르는 것이 유리할까 아닐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의견이 좀 갈렸습니다. 일단은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심리적 탄핵 상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60% 가까운 부정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를 조사를 해보면은요. 60%라고 하면 뭐냐?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처리하려면 제적 300석 가운데 200석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3분의 2. 3분의 2면 66%가 넘지 않습니까? 66%가 넘는다. 그리고 60%가 가깝다. 60%를 넘었다. 이것은 심리적 탄핵 상태로 기울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반대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국정에서 손을 떼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는 사람이 3분의 2 이상이 모인다면 굳이 탄핵 발의하지 않아도 그때부터는 개헌을 하든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더 이상 마음대로 못하게 할 수 있는 장치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가 중요한데 그걸 미리 탄핵을 발의해 놓은 상태로 치르는 것과 그렇게 해서 불안한 상태에서 치르는 것과 어떤 것이 더 지혜로운가는 좀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부정이 60% 가까이 되고 긍정이 30%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내년 총선에서 과연 이 지지율대로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어제 나온 여론조사를 하나 볼까요? NBS 지표조사죠. 전국 지표조사 발표가 됐는데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조사한 겁니다. 상당히 전국 지표조사니까 표본이 넓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지난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정부 여당을 심판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얼마나 높았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압승을 했죠. 그런데 이번 MBS 지표조사에서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정운영을 더 잘하도록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는 응답이 44%가 나왔습니다. 아니다. 이것은 심판을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은 얼마냐? 44%입니다. 정부 여당을 지원해야 된다. 정부 여당을 견제해야 된다라는 게 동률로 나온 겁니다. 이 여론조사를 놓고 총선에 대입을 해보면 150대 150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아무리 탄핵을 하고 싶어도 총선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그건 국민들이 원하는 상태를 가져갈 수가 없는 거죠. 다만 눈길을 좀 끄는 부분은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할 경우 내년 총선에서 지지할 마음이 있다라는 여론이 21%나 나왔습니다. 아직 신당 창당도 안 했는데 20%가 넘게 나오는 것, 이것도 매우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 문제는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이냐 아니면 여당을 지원해 줘야 되냐라는 것에 대해서 44대 44 공통이 나왔다는 거. 또 하나 충격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정당 지지도입니다. 국민의힘이 34%가 나왔는데 민주당이 27%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를 믿고 안 믿고는 각자의 판단이지만 일단은 참고해야지요. 여기에 나와 있는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더 높게 나오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어느 때보다도 전략적인 접근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 아니겠습니까?